다음 이슈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역시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분이 등장합니다. 나홀로당 손학규, 그리고요 안철수 신당의 이름은 안철수 신당. 이렇게 됩니다. 보시죠.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연속해서 두 가지 기사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홀로당 대표 손학규, 사람 다 떠나고 100억만 남았다. 그러니까 이 당이 갖고 있는 자산들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받은 돈도 있고 뭐 당비도 있고 이런 게 100억만 남고 사람은 다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유승민 걔가 떠났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 탈당했죠. 남은 게 당권파인데 당권파도 지금 반대 들고 있어요. 호남계 등 당권파도 탈당 저울질. 최고위회에서 비서실장도 불참했다. 그러자 손 당직자 근무 태반 묵과 못한다. 일부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선거제 믿고 저러는 건가. 이런 겁니다. 지금 물러나라는 소리가 몇 번째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 기사는 안철수 전 대표 기사입니다. 안철수 신당 명칭, 안철수 신당으로. 제목을 읽어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통상 그래 안철수 대표가 만드는 신당이 뭐냐. 근데 명칭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거예요. 당명에 실제 사람 이름이 들어간 건 처음이다. 그동안 뭐 친박연대 있었지만 그거는 앞에 성만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름이 다 들어간 겁니다. 안철수 측 선관위의 유권에서 의뢰했다. 총선 뒤에 국민공모로 당명 정할 것이다. 이거는 가칭입니다. 설명했지만 참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총장, 부총장, 비서실장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당의 최고 핵심 실무자들이 당권 투쟁의 일환으로 출근을 거부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어야 할 지금 정무직 당직자의 근무 태만은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이 어려울수록 힘을 모아야지 분열의 길로 나가면 안 됩니다. 곧바로 복귀하지 않으면 총선 준비를 위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 이 당명이요 안철수 신당. 뭐 유권해석, 선관위에서 유권해석해서 글쎄요 뭐 문제 제기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안철수 신당이란 당명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선관위에서 과거에 친박연대가 나왔었을 때 특정인의 사람을 떠올리게 만드는 정명은 부적절하다라는 정도의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부적절하다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때보다 더 심해졌잖아요. 사실 사람 이름이 그때만 해도 친박연대였지. 박근혜 연대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 신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나왔는데 사실 두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 안철수,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이념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이념들을 지지하는 정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의 모인 사람들의 집합인데 안철수라는 이념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안철수 지금 뭐 신임 아직 대표라고 표현을 쓰긴 이러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치를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새로운 정치를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거의 정치에 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예전에는 뭐 총재 시절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인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었잖아요. 그분이 내세우는 정치적 이념이나 뭘 어떤 국가의 방향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새로운 정치를 하시겠다 하면서 왜 과거에나 통하던 얼굴 내미는 걸 쓰셨을까? 이게 또 모순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과거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 만평이 좀 하나 있는데 좀 봐주세요. 제목이 줄줄이인데 여기 안철수 전 대표이죠. 여기다 안철수 당 이제 신당이 됐습니다. 줄줄이 따라나갑니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가 그걸 보면서 뭔가 당황한 듯 땀을 흘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배가 지금 기우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상희 평론가. 지금 뭐 안철수 신당 얘기해줬는데 손학규 대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그런 얘기가 있죠. 지금 당에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치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직이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 떠나갔다는 건 조직이 남아있지 않고 손학규 대표하고 당명만 남아있는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바로 이 당의 자산.
100억이 남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100억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남아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야말로 지금 뭐 손학규 대표 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오랜 동안 활동을 하신 분인데 지금 용두사미의 정치인이 됐어요. 사실 신망받았던 그런 정치인 아닙니까? 과거의 그 어떤 영광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면 귀를 열 줄 알아야죠. 입만 열면 안 됩니다. 나 사퇴 안 한다고 했어요. 자, 지금 기자들 앞에서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그렇고요. 사퇴를 하더라도 사퇴에 대한 조건이 계속 있어요. 결국엔 나는 사퇴 안 하겠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돈 100억이랑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미 지금 떠난다고요 하더라도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근데 더 붙잡고 있다가는 그야말로 독불장군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정치 생명을 마감할 수 있다는 거 손학규 대표가 지금은 자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국희 교수님? 네.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손학규 대표 각각의 앞으로 총선을 향한 정치적인 운명이랄까요? 네. 전망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뭐 손학규 대표는 지금 뭐 비례라도 몇 석 건져보자. 아까 우리 평론이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있으니까 후위를 도모하자 이런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되고 한때 우리 기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이 손학규 대표였습니다. 정말 개혁적이고 정말 멋진 분이었는데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고요. 안철수 신당은 안철수 전 의원은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지금 모습이 망가진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양지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 이름이 들어간다는 자체는 정치에 권위주의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박연대도 굉장히 우스운 그런 당이었는데 결국 박근혜라는 사람한테 기대어가지고 표가 이렇게 나왔고 제가 정치학을 이렇게 공부해봐도 정국희 교수님, 잠깐만. 저희가 예고인 대로 지금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오늘 기자회견 예정돼 있거든요. 지금 영상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보시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대사관에 찾아오신 모든 기자분들 환영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아까 우리 방군 공사참사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사태 관련된 중국 측이 취한 조치들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를 드리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사태 발생 이후 시진핑 주석은 국민들이 생명과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여러 차례에 걸쳐 중요하고 전면적인 지시를 내려왔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중앙 신종 코로나 감염 대응 영도 소조 조장으로 맡으시고 친히 무한을 찾아서 방역 업무를 지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인민이 건강을 책임지는 확고한 태도를 가장 전면적이고 엄격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중국이 취한 모든 조치들을 국제보건규칙, WHO의 규칙을 요구보다 더 강력합니다. 첫 번째는 확진자를 치료하고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엄격한 격리 조치를 통한 바이러스와 전염병의 확산을 강력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급 과학연구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효과가 있는 약물을 임상 사용도 바르게 심사 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포괄적인 정부 조달 제도를 구축해 의료진의 의료 물자, 성필품을 제대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제 협력을 강화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WHO와 관련 측이 제대의 정보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긍정적이고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염병이 타국으로 확산 속도를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이로써 중국 국민이 안전과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계 공중보건 사업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감염 확산 방지에 있는 가장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중국은 짧은 시간 안에 바이러스 테스트제를 개발해내어 감염자를 신속히 선별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확진자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감염자들은 효과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월 초에 들어와서 통계 수치는 중요한 전환점이 나타났으며 원시 환자 수는 이미 사망 환자 수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632명의 확진자가 원시 후 퇴원했으며 원시자의 증가 속도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강력하고 효과적인 전염병 차단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의 전염병 상황이 비교적 가벼운 상태이고 해외 확진 환자 수도 전체 확진 환자 수의 1%도 안 됩니다. 159명의 외국 감염자들 중에 사망 환자는 1명밖에 없고 그 바로 필리핀으로 간 중국 무한 국민입니다. 감염 상태는 예방과 통제, 치료가 모든 가능한 상태입니다. 중국 국가위생보건위 고위급 전문가 팀이 종남산 교수님은 전염병 상황이 앞으로 1주 내지 열흘 이내에 결정에 따른 후 효과적으로 제어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힘을 집중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장점이 되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번 감염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 건설된 무한 화성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전문 병원이 완공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전문 병원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에 집중적으로 치료할 예정이니 우한의 환자들이 또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염병과 전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 결의를. 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